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즌2 진행의 정민입니다. 1990년대부터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좀 살펴봤더니 잠시 주춤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높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특히나 서울 지역 내 부동산에 관련된 신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지식에 플러스를 해드릴 정보만을 오늘도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치의죠.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이란 게 워낙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다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는데요. 매주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을 소개하는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입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바로 저번 시간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편차를 한번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깊게 들어갔을 때는 정부에서도 공급에 대한 이슈를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바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 개발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발표했었던 정책들은 하나같이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8.27 부동산 대책에서도 나왔고 이번에 9.1책에서도 공공택지를 새롭게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 했습니다. 사실상 3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같은 경우를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할지 좀 위의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 정권의 박근혜 정부 당시 행복주택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후에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한정된 예산으로는 이 30만 가구라는 게 워낙 큰 숫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어렵고 외곽 지역에 공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심 지역에 지으려고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는 이 공급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신규 지정 현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사실상 경기권에 이렇게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두 군데가 현재 발표가 났습니다. 하나는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자리에 1,300세대, 그리고 개포 재건마을에 300세대 이렇게 두 군데가 현재 나와 있고 나머지는 9개 미공개 부지인데 어디인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다 경기도에 몰려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경기도 공급 과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경기도에라고 해도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뭐 2015년도 이후에 많이 몰려 있는 만큼 과연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30만 가구는 경기도권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실공급까지도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30만 가구 공급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한정된 예산과 기간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울에 공급을 하는 거죠. 결국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이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하락하는 데도 있는 만큼 이제 명암이 온도차가 확실히 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중심 지역에 공급을 하려고 보면 이제 워낙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되죠. 왜냐하면 토지 보상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급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편한 외곽 지역에 보통 물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싸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정 이렇게 반대를 하면 직권 해제도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정작 그린벨트 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도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 신도시 주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방향성이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들의 이제 실패의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교통이 좋은 데다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서울에 대한 교통 접근성이 좋고 기존의 교통망이 잘 확충된 데에다가 3기 신도시를 짓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2기 신도시는 무너진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 공급이 아니라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해 달라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린벨트도 그렇고 3기 신도시 공급을 하려 해도 뭐 2기 신도시 주민들이라든지 각자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정부가 풀어갈지 좀 추이가 주목되는 상태입니다. 네,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린벨트도 그렇고요. 기존에 이게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요. 또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공급까지는 굉장히 그 길이 좀 많이 험난해 보입니다. 좀 잘 풀어야 될 텐데요. 어떤가요?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정례는 어떻게 했는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라고 생각하고 좀 괜찮다라고 봤었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좀 막혔습니다. 일단 기존과 달랐었던 거는 임대주택이 단순히 저소득층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행복주택은 그동안 소외됐던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오다 보면 상대적으로 반발도 좀 덜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고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이제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의견이 나왔죠. 이게 과연 그렇게 좋은 땅에 얼마나 공급이 될 수 있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한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라든지 아니면 철도에서 놀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소규모 단지들로 갖다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인해서 많이 크게 축소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행보주택 입주 예정 지역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입주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3만 세대나 입주한다고 합니다. 오, 정말 많이 입주하죠. 근데 여기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5,000세대 절반이나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도권 15,000세대 가까이 입주하는 것 중에서 서울에 얼마나 입주를 하나 한번 살펴봤더니 달랑 서울 공릉에 100세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보면 전체 3만 세대 중에 서울은 달랑 100세대인 것이죠. 근데 이 서울 공릉이 또 어디냐면 노원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 100세대 지어놓고서 서울에 100세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무안했는지 수도권에 합쳐서 15,000세대 가까이 입주한다라고만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행복주택이 이렇게 입지가 안 좋은 데만 입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데도 있었는데 당장 목동도 있었고 송파구에도 이제 행복주택 예정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범 예정조차도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됐는데요. 당장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지역이죠. 학구율도 높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송파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남는 땅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공공시설 아니면 하다못해 공원이라도 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표를 받다 보니 주민들의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서 강행하기가 어려웠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입지 좋은 데들이 하나씩 무산이 됐고요. 지금 당장 이번에 발표한 서울에 있는 지역들도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자리도 약속대로 주민들을 위해 환원을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반대가 나오는 상태인데 과연 정부가 적재적소에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좀 추이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네, 단순히 임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지역으로 좀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30만 가구가 목표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공급은 계속해서 추진이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결국 공급은 하긴 할 겁니다. 정부가 이제 정책으로서 세운 것이고 이제 추진이 어떻게 되냐 지켜보는 바이지만 공급이 이렇게 되게 됐을 땐 결국 30만 구구의 대부분이 경기도권에 이제 쏠리게 될 건데요. 안 그래도 공급이 많았던 경기도에 이제 30만 세대의 공급은 이제 물량 폭탄으로서 악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공급 과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표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2018년도 공급 과잉 얘기가 나왔지만 핵심은 지역별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2018년도에 43만 가구나 입주했지만 서울은 3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됐고요. 경기도에 가장 많은 16만 세대,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이제 지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가 충분히 수용할 상황은 된다라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쏠리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30만 가구라는 대규모 공급이 더군다나 입지가 괜찮고 또 좋은 저렴한 가격에다 공급이 되면 사실상 경기권에는 큰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역시나 경기도권에는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국토부의 30만 호 공급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아주 중요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과거에 행보주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을 하더라도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사실상 경기권의 물량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안 그래도 공급량이 많았던 경기도에 30만 세대의 공급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서울과 경기권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역시나 경기도의 공급량이 폭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악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아무래도 양극화가 보다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경 수장님의 부동산 이슈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니 많은 분들께서 또 감사의 말씀 전할 것 같네요. 이제 계속해서는 전화 상담 그리고 투자하면 좋은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